자, 15번 문제입니다. 문제를 읽어보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것이다 라고 외워두라고 했었죠. 어떻게?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교점의 개수를 세어서 푸는 것이 정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야겠다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 내용이 90쪽에서 배웠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프린트에서 더 자세하게 배웠죠. 오른쪽에 보이는 건 3,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2 프린트인데, 이렇게 방정식의 근이 개수가 3개가 될지 2개가 될지, 하나의 실근을 가질지 이런 것은 그래프 교점의 개수와 똑같다. 그래프 교점의 개수가 2개면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그래프 교점이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하나의 실근을 갖고, 이런 얘기를 프린트에서도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방정식 실근의 개수라는 키워드가 보이면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세어야 한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 식을 적절하게 이항을 하면, 그래프를 그리기 좋은 형태로 이항을 하면, 자, 이렇게 K만 남겨두고 모두 좌변으로 이항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이항을 해도 되고, 아니면 상수항은 모두 그냥 우변으로 이항을 해 주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될 텐데, 1번이나 2번이나 문제 풀 때는 전혀 이제 답이 똑같습니다. 1번으로 풀어도 되고 2번으로 풀어도 됩니다.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그냥 좌변이 인수분해가 되도록 하는 것이 편법을 쓰기에 좋기 때문에 선생님은 2번으로 풀이하겠습니다. 근데 보통은 K만 우변에 남겨두는 1번 방법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그냥 2번으로 해봅시다. 그러면 좌변에 이만큼의 식이 fx가 되는 거고 우변에는 상수함수 k 플러스 2가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제 양의 근 2개 그리고 음의 근 하나를 갖도록이라는 말은 fx 그래프와 gx 그래프의 교점이, 자, 양의 근 2개니까 이 교점이 양의 범위, 즉 x가 0보다 크다라는 이 범위에서 2개, 그 다음에 음의 범위, x가 0보다 작을 때 1개가 되도록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이 두 그래프가 x가 0보다 클 때는 2개의 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에는 1개 점에서 만나도록 그래프를 잘 그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일단 fx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시다. fx를 인수분해하면 3x로 묶어내면 x 플러스 루트 3, x 마이너스 루트 3으로 인수분해되고, 잘 보면 원점의 대칭인 홀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원점의 대칭이 되도록 그래프 교점은 0, 마이너스 루트 3, 그리고 루트 3에서 만나도록 그래프를 잘 그리면, 자, 이렇게 fx 그래프를 그렸고, 여기에다가 아까 말한 대로 양의 범위에서는 그래프 교점이 2개, 음의 범위에서는 그래프 교점이 하나가 되도록 적절하게 상수함수를 그어주면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상수함수를 일단 아무데나 한번 그어보세요. 여러분 시험 때는 샤프심 같은 거를 이용을 해도 괜찮겠죠. 만약에 상수함수가 여기 있으면 교점이 3개가 생기기는 하지만 여기가 원점이기 때문에 음의 개수가 음의 근이 2개, 양의 근이 하나가 생깁니다. 양의 근이 2개가 생겨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 그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상수함수 위치가 어디가 돼야 되는지를 잡아 나가면 됩니다. 아, x가 0보다 클 때 두 점에서 만나려면 조금 더 아래로 내려가야겠구나. 그러나 너무 내려가 버리면 어때요? 근이 애초에 하나밖에 안 생기죠. 3개가 생겨야 되는데.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서 이쯤이 가장 좋겠습니다. 그래프 교점도 3개가 나오고, 잘 보면은 양의 실근이 2개, 그리고 음의 실근이 하나가 되죠. 그래서 k 플러스 2라는 값이 무엇과 무엇 사이여야 되는지를 보면 이렇게 x축과 그리고 극소값, fx의 극소값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기 안에서만 놀면은 무조건 양의 실근이 2개, 음의 실근이 하나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극소값을 구해야 되고, 이 k 플러스 2라는 것은 fx의 극소값보다는 크고
x축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되니까 0보다는 작으면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극소값 구하는 거는 쉽죠? 어렵지 않죠? 왜냐면 우리는 편법을 배웠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x축과 평행한 직선이 대칭점을 지날 때 극소값까지에는 1대 루트 3이라는 3차 함수 비율관계가 성립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가 지금 보니까 실제로 루트 3이죠. 그 말은 이 길이도 실제로 1이 돼야겠죠. 그 말은 극소값을 가지는 여기에서의 x값이 실제로 1이 된다는 얘기이므로 극소값은 실제로 f1이 됩니다. f1, fx식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 대입을 하면은 f1은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래서 식을 정리를 하면 k 플러스 2는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 0보다는 작다. 따라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8보다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고, 선생님처럼 1대 루트 3이나 1대 2 같은 비율을 쓰려면 가장 중요한 게 애초에 이항을 할 때 여기 fx가 깔끔하게 인수분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수분해가 되어야 1대 루트 3과 같은 비율관계 편법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입니다. 실생활 문제이고 선생님이 실생활 문제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수 역할을 하는 x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금 여기에도 보면은 x나 t와 같은 어떤 변수가 주어져 있지 않죠. 그래서 변수 역할을 하는 문자를 스스로 설정을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무언가를 x로 두겠다 하면은 내가 만든 문자, 즉 x 또는 t 이런 변수에 범위까지 항상 잊지 않고 명시를 해야지 정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x 가지고 주어진 상황에 알맞은 식, fx라고 합시다. 식을 또 잘 정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문제에는 x도 없고 fx도 없기 때문에 둘 다 만들어야 되는 가장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보통은 이 fx는 문제에서 구하는 것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시고 여기까지의 설명은 다 그림에 나와 있죠. 그리고 비어있는 이 그릇에 매초 2cm의 속도로 수면의 높이가 상승한다. 일단 이 말이 조금 해석하기 어려웠을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뭔가 보니까 2초 후에 이 물의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식을 세워야 되는 것은 바로 이 물의 부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물의 부피를 변수가 아무래도 시간이겠죠. 시간에 따라서 지금 모든 것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VT라는 식으로 나타내야 될 것이 물의 부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의 변수는 물을 붓기 시작하는 시각이 될 거고요. 따라서 T는 무조건 0보다는 일단 커야 됩니다. 자, 이까지 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이 부피의 변화율이니까 dv dt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언제? t가 2일 때. 그래서 t가 2일 때에 dv dt를 구하는 것이 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아까 우리가 해석 안 했던 거 이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매초 2cm의 속도로 수면의 높이가 상승한다고 합니다. 이 말 그대로 그냥 해석해보면 시각이 변할 때 수면의 높이 h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니까 물론 이건 이제 t에 대한 함수가 되겠죠. 자, 1초 후에는 매 초마다 2cm씩 높아지니까 1초 후에는 높이가 2가 됩니다. 2초 후에는 4가 되겠죠. 3초 후에는 6이 됩니다. 그래서 몇 번만 관찰해 보면 t초 후에는 이 높이가 2t가 되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물의 부피가 지금 높이가 시각에 따라서 2t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삼각형을 보면 항상 문제에 나와 있는 모든 숫자를 다 활용하려고 하다 보면 당연히 이 삼각형을 그리게 되는데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0, 지금 두 변의 길이가 같죠. 그 다음에 이 남색 삼각형과 파란색 삼각형이 둘 다 닮음이기 때문에 이 물의 부피의 이 밑면 있죠. 이거의 반지름 역시 2t가 되겠다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의 부피 VT를 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 다 구해 놓았습니다. 자, 식을 한번 적어보기 전에 T의 범위를 완성을 하고 갑시다.
이 t라는 것은 지금 물의 높이가 이 t인데 얘는 10을 넘어갈 수 없죠. 따라서 t는 일단 0보다 크고 5보다 작아야 된다는 걸 알 수 있고, 자, 물의 부피를 구하러 가보면 물의 부피는 원 뿔의 높이를 구해야 되죠. 원 뿔의 부피를 구해야 되죠. 반지름이 2t, 높이도 2t인 상황입니다. 그러면 식을 쓰면 원 뿔의 부피가 3분의 1 파이 곱하기 반지름 제곱인데, 반지름 제곱 곱하기 높이인데, 지금 밑면 반지름도 2t, 높이도 2t이니까 식을 다 완성을 하면 3분의 8 파이 t의 세제곱이 됩니다. 자, 따라서 vt식을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제 문제에서 구하는 것은 dv dt 단 t가 2일 때, 자, t가 2일 때 dv dt라고 했으니까 vt식을 t에 관하여 미분을 하면 3분의 8 파이 곱하기 3t의 제곱, 즉 8 파이 t의 제곱이 되고, 자, 8 파이 t의 제곱이 되고 여기에다가 t 값에다가 2를 대입을 하면 답은 32 파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이 문제의 단위가, 길이 단위가 센티미터, 그 다음에 시각이 초 단위이기 때문에 부피 변화율의 단위는 세제곱 센티미터 퍼 초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32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 퍼 초가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알게 모르게 중학교 도형 문제가 많이 쓰였습니다. 일단 원뿔의 부피 공식을 알아야 되고, 자, 중학교 공식이라는 뜻에서 선생님이 가운데 중자를 좀 붙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2t라는 걸 구할 때 우리는 지금 쉽게 구했지만 만약에 이 삼각형 넓이가 지금처럼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라 여기가 길이가 5, 여기가 15였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만약에 높이가 2t였다면 이 길이가 단번에 안 떠오르죠, 그죠? 그래서 중학교에서 배웠던 닮음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큰 삼각형과 작은 삼각형이 닮았기 때문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의 비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내항의 곱, 외항의 곱이 같다라고 비례식을 처리를 하면 x가 3분의 2t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닮음을 알고 있어야 또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문제 곳곳에 중학교 도형이 이제부터 많이 쓰일 겁니다. 3학년 올라갈수록 더 쓰일 거고.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안내했는데 자, 차하고 하이픈 레코드 스튜디오라는 이제 주소이고, 이 뒤에 한글로 중학 기하라고 이제 입력을 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쌤이 중학교 도형 파트에 총정리해 놓았습니다. 중학교 1, 2, 3학년 동안 배운 도형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다 총정리해 놓았으니까 시험 전에 꼭 보고 복습을 하고 수능 칠 때도 꼭 필요한 거니까 조금 더 일찍 복습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